안녕하세요. 오늘도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규환의 흔적의 역사 19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신라 발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통일 신라하고 발해를 두고서 이제 남북국이라고 하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도 남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읽어보면은 지금이나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으르렁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굉장히 또 막말을 서로 주고받고 그러는데 특히나 이게 북한에 어떻게 보면 보면은 어휘들이 어떻게 보면 또 현란할 수도 있고 좀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어휘를 동원해 갖고 이제 남측 인사를 뭐 비난한다든가 미국 인사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를 보면 좀 실소를 자아내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이런 표현도 있었구나라는 뭐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북한의 대남 매체 우리민족길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며칠 전에 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보가 동북아 문제를 해서 과거사를 덮고 가자 뭐 이런 발언 요지의 발언했잖아요. 그걸 이제 남한 정부가 그걸 뭐 별다른 이 반응을 안 보였다 그래가지고 무슨 표현을 쓰면서 비난을 하냐면 자기 얼굴이 죽탕이 됐는데도 참아야 하는 괴뢰들의 처지가 너무 가련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탕이라든지 이 괴뢰들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심한 거죠. 네.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쓴 것을 두고도 북한이 심한 말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노동신문, 그다음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고 그래서 조평통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명박 대통령을 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정치 무능아, 못난이가 하는 짓마다 사달이라는 게 이제 사단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다음에 돌부처도 낯을 붉힐 노릇이라든지 역사의 시궁창에 박힐 산송장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쓰게 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의미 전달하는 방법이 너무 무능아, 돌부처, 못난이 사달 막 이렇게 웃기는 표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그런 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왜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해갖고 영화 인터뷰 미국 상영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북한의 국방위 대변인이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또 표현을 이상하게 하죠. 흑인 비하 표현이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나비라는 표현 아세요? 잔나비? 잔나비요? 잔나비 모르시나요? 우리가 원숭이 떼를 보면은 잔나비떼라고 어른들 얘기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프리카 원시림 속의 잿네비 상통이다. 그대로다. 인류가 진화해서 수백만 년이 흐르고 있는데 흐르도록 잿나비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잿네비 상통이라는 게 뭐냐면 원숭이 얼굴이라는 거죠. 예. 근데 좀 한나라 국가 원수를 표현한 것 치고는 좀 너무 심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혈통마저 분명치 않은 인간 오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자연동물원의 원숭이 무리에서 빵 부스러기나 핥으면서 지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작년 5월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이제 인종차별적인 막말 이런 걸 퍼부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존 캐리 국무장관에게도 심한 말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8월인데 한미 군사훈련이 있었는데 그때 존 캐리 장관을 겨냥해서 뭐라 그랬냐면 주걱턱에 움푹 꺼진 눈학이라는 게 눈구멍이래요. 그게 부시시한 잿빛 머리털에 이르기까지 승량이 상통인데다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도 표현을 좀 여러 가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말하기도 좀 민망한 표현인데요. 뭐라 그러냐면 시집 못 간 노처녀의 술주정, 유신 군사 깡패의 더러운 핏줄, 살인마 악녀, 방구석 안악내의 근성, 못돼 먹은 철부지 계집 뭐 이런 등의 막말을 퍼부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역시 심하네요. 네. 근데 나라 간에는 외교적인 수사가 있잖아요. 뭐 레토릭이라는 말도 쓰고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만은 좀 제외가 되고 뭐 아무리 이제 뭐 인종차별이니 성차별이니 인신공격이 아까 얘기했던 뭐 캐리 장관을 보고도 주걱턱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사실은 좀 치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도 뭐 어떨 때 가끔씩은 북한 계례 지금은 안 하지만 북한 계례니 꼭두각시니 표현도 쓰고 그래서 하여튼 뭐 보면은 예전에 진짜 난리가 났을 때는 뭐 서로 그냥 죽일 듯 살릴 듯 막 심한 말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북한 쪽에서 좀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이 관련 내용일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신라 발해도 이렇게 막말을 주고받았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또 재미있는 거는 막말 신라 발해 간의 막말. 신라가 뭐 많이 했다는 건데 외교문서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신라 최고의 문장가라는 최치원이 어떻게 보면 주도를 했다 예, 그렇게 볼 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00년 전에 벌어진 신라 발해의 어떤 그런 치열한 외교 전쟁, 뭐 막말을 통해서 온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 문서를 통해서 그런 치열한 외교 전쟁을 한번 복귀해 보려 합니다. 언제 일인가요? 예, 그게 이제 872년의 일이니까 약 1200년 전 정도 되는 거죠. 그 당나라 수도가 당시에 그 장안이었는데 네. 이 옛날에는 그 장안이 어떻게 보면 세계의 수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극성기를 이뤘던 곳이거든요. 모든 천하의 어떤 그 문물이나 그런 외교사들이 다 오고 뭐 유학생들도 많이 왔다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이 외국인들을 위한 이 과거 이런 걸 치르게 됩니다. 그걸 빈곤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당나라가 정책적인 배려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 이제 뭐 시험을 감독한 사람이 그때 당나라 그 인인데 정공 최시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시험에서 그 발해 유학생인데 오소도라는 사람이 그 수석 합격의 영예를 차지하게 됩니다. 발해 사람이 네. 머리가 참 좋았나 보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 발해 사람이 수석을 차지하게 되고 그 신라 유학생이 이동이라는 사람인데 이동이 그 발해인보다 밀린 거죠. 그러니까 오소도보다 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신라 사람들은 많았으니까 신라 유학생들로서는 충격과 공포였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최치원도 그 장안에 유학을 가고 있었는데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수치심까지 느낄 정도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872년이면 신라는 사실은 전성기를 지난 상태잖아요. 예. 그 발해는 우길승천의 기세로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상태. 그래서 해동성국이라는 표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가뜩이나 이제 국세가 좀 신라가 밀린다고 이러고 있었는데 유학생 성적까지 밀리니까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좀 객관적인 채점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그 최치원은 좀 달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심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당나라가 신라보다 발해를 좀 더 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최치원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 한 2년 뒤에 그러니까 네. 874년에 최치원은 18살의 나이로 빈곤과에 합격을 합니다. 스스로 이제 한을 풀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로부터 한 3년 뒤에는 또 빈곤과가 또 있었는데 그때는 발해 유학생은 한 명도 급제를 하지 못했고 신라 유학생 2명 박임범과 김학이라는 사람 2명만 합격을 했어요. 최치원이 좋았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감개무량을 했다 그러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자기가 합격을 했던 874년하고 877년 그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당나라 고위 관리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시험 감독을 맡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감사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그 당나라 예부 배상사한테 보내는 편지 또 하나는 당나라 고대부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두 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에서 발해를 무지막지하게 비난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극도의 뭐 적개심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최치원이가 872년에 그 치욕 그러니까 오소도 발해인이 수석 합격을 했던 그 시험 그걸 언급하면서 발해를 한없이 폄훼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발해인들이 계속 좋은 성적을 내는 건 이건 결국 당나라의 어떤 불공정한 시험 관리 때문이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선 이제 그 신라의 수치가 어떤지를 언급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모자와 신발이 거꾸로 뒤바뀐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살인의 조롱거리요 길이 남을 일국의 수치가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모자와 신발이라는 모자는 신라, 신발은 발해인데 이게 거꾸로 됐다는 얘기니까 이게 신라로서는 굉장히 부끄럽다는 얘기고 살인의 조롱거리라는 건 뭐냐면 주변국의 신라가 아주 이 수치심을 느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발해에 대해서도 욕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구려의 미친 바람이 잠잠한 뒤에 자녀 세력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이름을 도둑질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발해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해가 근년에 와서는 계속해서 그 빈곤과에서 우등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보면 이제 발해는 물론이고 애꿎은 고구려까지 이제 망한 고구려까지 끌어들여 갖고 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발해인을 좀 우대하는 듯한 어떤 그 당나라를 향해서 원망의 화살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당나라는 닭을 천하게 여기고 고니를 귀하게 여기는 혐의가 있습니다. 그 정공 최시랑 얘기했던 아까 872년에 오소도를 뽑았던 그런 사람, 그 당나라 사람이죠. 그 사람이 빈곤과에서 합격자 발표를 할 때 발해 오소도를 수석으로 뽑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비자가 노자와 같은 열전에 있는 것도 감수하기 어려웠고 또 어찌
술지개미를 박주라는 게 손님 접대에 쓰는 아주 좋은 술이거든요. 네. 그걸 함께 마시며 취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근데 최치원의 글이 어려워서 읽기가 어렵다면서요. 예, 이건 뭐 진짜 그 최치원을 글을 보면은 주석을 엄청나게 달아야 될 정도로 현란한 이 어떻게 보면 인용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얘기했잖아요. 닭과 고니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 당나라가 닭을 천하게 여겨 고니를 귀하게 귀하게 여긴다 이런 혐의. 네, 네. 또 뭐냐면 한나라 이 왕충이라는 분이 지은 논형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가까이 있는 닭은 천하게 여기고 멀리 있는 고니는 귀하게 여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시험을 주관한 당나라 최신랑이 가까운 신라보다는 멀리서 온 당나라 유학생을 발해 유학생을 더 특별하다고 여겨서 우대한 혐의가 짙다 이렇게 꼬집은 겁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거 하나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는데요. 네. 한비자하고 노자가 열전에 함께 있는 건 뭐고 또 술지개미와 박주 이야기는 뭐예요? 예, 그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을 보면 역사책이잖아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네. 거기 보면 한비자가 노자하고 묶여가지고 노자 한비 열전이라는 책으로 묶여 있습니다. 열전 자체가. 그러니까 네. 한비자 입장에서 보면 노자가 도교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무의를 뭐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천하게 느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비가 어떻게 이 노자 같은 인물하고 같은 반열에 있냐 이거 자체가 부끄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비가 신라고 노자가 발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건데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네. 됐다는 거고 술지개미 박주는 뭐냐면 초나라 애국 시인인데 구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이제 그 초나라 그 후대 왕인 회왕이 그 진나라의 어떤 그 이 관계에 말려갖고 이렇게 그 인지로 잡혀가서 결국 죽게 되는 거거든요. 네. 구런이 이제 그거를 한탄을 하면서 이제 그 은거를 하고 거기서 신화 짓고 이제 사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 죽게 되는데 그 구런의 어부사에 나오는 말인데요. 네. 그 술지개미라는 거는 아주 천한 뭐 거죠. 박주가 이제 발해 네, 얘기라는 거. 박주는 손님한테 접대하는 어떤 좋은 술이니까 신라를 뜻하는 건데 같이 어떻게 이걸 먹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발해가 신라와 동등한 입장이 된 걸 참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발해 뒷전에 놓였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것이 이제 수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살인, 그래서 주변에 네. 조롱거리고 일국에 수치고 그것이 결국 모자와 신발이 바뀐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발해의 오수들을 장원으로 뽑은 당나라 최사랑을 비난했잖아요. 최치원이. 그때 이제 신라인들을 뽑은 예부상서 고대부를 그러니까 고맙다고 한 감사 편지를 보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최치원 자신의 급제를 두고는 뭐라고 하냐면 공정한 분을 만나서 예전의 수치를 씻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예부상서. 네. 예부상서가 배찬이었다는데 당나라 사람이. 그리고 이제 877년에 이제 신라인 2명을 급제시킨 거. 그분은 고대부였다는 것 같은데 그 고대부가 엄정한 시험 관리로 신라인 박인범과 김학을 급제시켰지만은 추와 노랑캐 네. 발해인이죠. 그 용납하지 않아서 과거에 흠집을 내지 못하게 되도록 했다라고 아주 칭찬을 하고 고마워합니다. 근데 신라에서 막 이러면 발해에서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어떤 발해가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은 안 나는데요. 네. 그냥 참기에는 발해도 이제 국력이 너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877년에 이제 최치원이 이제 편지를 마지막으로 보낸 뒤에 네. 한 20년 정도가 지난 897년에 발해가 이제 총공세를 했다는 어떤 기록이 좀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뒤에는 더 해동성국이었던 건가요? 네, 뭐 이제는 그때도 역시 이제 해동성국이어서 국력이 네. 뭐 왕성하게 올라갔던 거죠. 그때 이제 발해 왕자 중에 대봉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당나라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나라에 와서 아주 예민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뭐냐면 이제부터는 당나라에게 입조를 하는데 네. 신라보다 윗자리에 이제 앉아야 된다. 이 문제를 정식으로 이제 당나라한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쟁장이라 그러는 쟁장 사건이라 그러거든요. 쟁장이라는 건 사실은 그 이 자리를 다툰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안정복의 동사강목에 보면은 이 대목에서 발해가 스스로 강대국을 자처했다 이렇게 써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는 신라는 상대가 안 된다라고 본 거죠. 근데 당나라가 그 발해 요청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네. 뭐라 그러냐면은 어찌 국명의 선호를 강약으로 따지느냐. 그리고 조제의 순서도 성세를 근거로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그 옛날 관례대로 하라 이렇게 해갖고 신라를 이제 옛날처럼 먼저 하게 됩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당나라가 고마웠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최치원이가 뭐 가묵해가지고 사불어 북국 거상표라는 걸 올립니다. 네. 그 뭐냐면 북국 발해가 신라 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한 당나라에 감사하는 표문 이걸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부로 북국 거상표를 보면 또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당나라도 당시에 이제 발해가 강하고 성하고 그다음에 신라는 약하고 쇠했음을 인정한 거잖아요. 뭐냐면 국명의 선을 어찌 강약으로 따지고 네. 조제의 선수를 어떻게 성쇠로 하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걸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라 같은 경우도 효공왕 때였는데 네. 원종 애노의 난 우리가 옛날에 뭐 국사 배울 때 뭐 나온 난인데요. 889년에 이제 난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갖고 극속도로 이제 쇠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후삼국으로 한반도 남부가 갈리고 뭐 분열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그 신라로서는 이제 그 급격하게 만국의 조짐으로 가는 거고 발해는 당시에도 해동성국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발해가 자리 변경을 당당하게 요구한 거군요. 그렇죠. 이제 당나라가 거절했으니까 망정이지 신라로서는 아주 가슴을 뭐 쓸어내렸겠죠. 최치원이 또 발해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다고요. 예, 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발해의 원류는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에는 보잘것없는 부락에 불과했습니다. 백두산에서 악명을 떨치며 떼강도스를 한 부락입니다. 추장 대주영이 사실은 누구예요? 그 발해를 세운 네. 영웅이잖아요. 그거 보면 신라로부터 제5품의 대하찬의 벼슬을 처음 받았던 인물입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발해를 세운 대조영이 신라의 그 대하찬이라는 벼슬을 받았다면 이게 신라의 제후국이 되는 건가요? 예, 이제 뭐 저희 최치원의 이제 표현에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인지는 사실 확인할 길은 없는 거죠. 어쨌든 최치원이 이렇게 욕을 합니다. 뭐냐면 요즘에 발해가 차츰차츰 우리의 은혜를 저버리고 갑자기 신라와 대등한 예를 취하겠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 신의 나라, 그러니까 신라가 무식한 놈들하고 함께 서 있다는 자체가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다. 저 발해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갈, 모래 같고 삼가 제 본분을 지킬지도 모르는 오로지 윗사람들에게 대들기만 하는 뭐 그런 걸 꾀하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최치원의 표현도 장난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발해는 소의 엉덩이가 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엉큼하게도 용의 머리가 되고자 캐캐 묵은 말을 짓거리고 있다. 네. 저 오랑캐의 매는 배가 부르면 높이 날아가고 쥐는 몸집이 있으면 방제해지고 탐욕스럽게 된다. 다시는 위아래가 뒤집히지 않도록 당나라가 아주 네.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외교문서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발해 국력이 우길승천한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06년에 이제 묘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빈곤가를 그때도 치렀는데 네. 발해 유학생 오광찬이라는 사람이 급제를 했는데 그 이 신라 유학생 최언이라는 사람보다 등수가 낮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광찬의 아버지 오소도라는 사람이 이 유의를 제기하게 돼요. 그 오소도라면 아까 나왔던 신라 유학생 이동을 물리치고 장원급제한 사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발해 천재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가 70년대 어디 저 외국에 유학 가서 무슨 하버드대에서 뭐 네. 이렇게 수석 졸업을 하고 그러면 아주 국가적으로 그 뭐 그렇죠. 이렇게 예. 떠들고 막 그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이 872년에 이제 오소도가 자원급제를 한 다음에 신라를 꺾고 자원급제를 한 예. 다음에 이제 귀국길이 얼마나 이 금유한양이었을 것 같은 지금 생각하면 뭐 카퍼레이드를 벌였을 거고 그 말 퍼레이드였겠죠 그때는 예. 벌였을 거고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귀국길이었겠죠. 그 라이벌인 그 신라 유학생을 제치고 수석을 차지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마 귀국 후에도 요직을 두루 거치고 이제 재상자리에 올랐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 이제 그의 아들 오광찬이라는 사람이 또 그 네. 급제를 하긴 했지만 신라 유학생보다 이제 등수가 낮았으니까 오소도로 봐갖고는 굉장히 치욕이죠. 거기서 또 역시 또 거꾸로 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이제 신라가 사주한 게 아니냐 하고 또 의심을 한 거 아닐까요? 최치원이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뭐 오소도도 이거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나라에 공식 의의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이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려사 최언이 전을 보면 나오는데요. 발해제상 오소도의 아들 오광찬이 급제했다. 예. 하지만 그의 이름이 최언위의 아래에 있게 되자 아버지 오소도가 표를 올렸다. 표라는 게 외교문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신도, 그러니까 오소도도 그 신라인 이동의 위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의 아들 오광찬도 신라인 최언위의 윗자리로 옮겨주소서 이런 이 표문을 올리게 되는데요. 당나라 조정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최언위의 재주와 능력이 오광찬을 능가해서 뽑은 거지 무슨 뭐 그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그냥 한 건 아니다라고 불허하게 됩니다.
근데 내용이 자기도 위에 있으니까 아들도 올려달라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은데 너무 볼썽사나운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남의 나라 가가지고 미국 가갖고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북한 네. 유학생이 뭐 자기가 잘했다는 등 뭐 그런 네.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하더라도 발해 신라 쪽에서 입장에서 보면 당나라 유학에 굉장히 구군을 걸 정도였다 그럽니다. 결국 발해 같은 경우는 좀 신생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빨리 당나라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뭐 온 신경을 썼던 뭐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해동성국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는데요. 신당서 발해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발해가 학생들을 자주 당나라에 유학을 보냈다. 거기서 고금의 제도를 배웠고 이것 때문에 결국 발해가 해동성국을 잃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역시 사람밖에 없는 네. 나라였던 건가요? 그 해방 이후에 우리가 미국이나 뭐 주요 선진국에 유학을 다녀와서 또 이후에 요직을 차지하고 뭐 이렇게 발전을 이룬 것과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발해 당나라 유학생들 귀국해가지고 이제 신생국의 동량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해동성국으로 뭐 성장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국비 유학생들도 많았다면서요. 그러니까 발해의 경우는 714년에 6명을 당나라로 보내는데요. 아마 학생들을 수시로 교대하면서 유학을 이어갔다 그럽니다. 714년이라 그러면은 사실 발해가 건국한 지 불과 16년 정도 되는 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나라 시인인데 온정균이라는 사람이 이 당나라와 발해는 문물 제도가 한 집안을 이뤘다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이제 그 발해 왕자가 그때 장안에 머물고 있었는데 대문학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대문학이라는 사람이 귀국길에 있으니까 그 왕자한테 이제 지어준 시에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신라 사람들은 좀 더했다면서요. 그렇겠죠. 이제 신라 조정이 국학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관료를 배출하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에 네. 유학생들을 많이 파견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최치원처럼 골품 제도에 따른 어떤 신분의 한계 네. 이런 걸 중국 유학으로 이제 이 돌파하려는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는 건데요. 그 삼국사기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문성왕 2년, 그러니까 840년인데 당나라에 유학했던 105명이 유학 만료가 되어 귀국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기록은 뭐 105명이나 네.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돌아왔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많은 유학생들이 당나라 유학을 했든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에 머물지 않고 이제 빈곤과에 급제를 하고 이러는 거는 가문의 네. 영광이면서 출세의 지름길이면서 어떻게 보면 나라의 자랑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그 골품제 최치원 말씀하셨는데 최치원 어땠어요? 최치원 사실은 뭐 알다시피 육두품 출신인데요. 고품제도 아래서는 사실은 출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치원 아버지가 최치원 12살 때 그러니까 네. 868년인데 당나라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10년 안에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단히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지금 삼국사기 최치원전에 나옵니다. 요즘의 풍경이 겹쳐 보이는데 네, 그렇습니다. 극성 아버지처럼 보이네요. 교육열 때문이었겠죠? 뭐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육두분 출신이라는 게 행정기관의 장이 될 수 없거든요. 네. 신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치원전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어리서부터 이제 정밀하고 민첩했고 네. 학문을 좋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치원으로서는 그 신라에서는 도저히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일단은 이 당나라에서 이제 유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빈곤과에 합격을 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18살 때 이제 딱 한 번 도전해갖고 급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신라 사람들이 발해 사람들보다 급제를 더 많이 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역사가 깊으니까요. 그리고 뭐 네.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려 최해라는 사람의 문집을 보면 졸고천백이라는 문집이 네.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당나라와 그 뒤를 이은 5대, 그러니까 5대 십국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당나라 그 뒤를 이은 시대가. 하여튼 그때까지 빈곤과에 합격한 사람은 모두 90명이었는데 그중에 발해에는 10여 명이었고 나머지 80여 명에 가까운 합격자가 신라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해인 합격자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오소도 부자, 예. 오소도 오광찬 부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고원고, 흔표, 사승찬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죠. 이렇게 듣고 보니 숫자를 보니까 좀 더 이해가 가네요. 네. 그 빈곤과 합격자 절대 다수가 신라 사람들이었으니까 신라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근데 발해인 뭐 신생국이 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해동 성국인이 뭐냐 하면서 이제 그 무슨 윗자리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리고 신라인들이 독차지했을 거 아니에요. 네. 수석을. 근데 갑자기 발해인 차지해 버리니까 이제 최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신라 사람들이 느낀 자괴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설로 다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최치원이 앙앙불락하고 네. 발해를 이제 강하게 심하게 욕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최치원의 욕 가운데 재미있는 대목이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발해를 두고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게 돼요. 뭐냐면 축노라는 건 이제 추악한 오랑캐, 피로, 피번 이거는 이제 예. 저 오랑캐 이렇게 예.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체부락 이건 뭐냐면 군더더기 같은 뭐 마을, 부락 이런 게 번역이 되는 거고 심지어는 이제 뭐 자걸, 예. 회방이라는 표현, 제약, 악행을 일삼는다는 표현, 그다음에 흉잔, 흉악하고 잔악한 적들, 그다음에 헌장, 고운 뭐 이런 아주 그 기기묘묘하고 다양한 욕설을 해댑니다. 네. 근데 이렇게 증오심까지 느껴지는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봐서 이제 신라하고 발해는 서로 다른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중국 학자들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중국 학자들은 이렇게 욕하고 싸우는데 무슨 형제냐? 이건 분명히 다른 민족일 것이다라고 그래갖고 예. 이제 예를 들자면 발해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뭐 이렇게 그쵸,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쌍욕 뭐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런다 그러지만 그래서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지금 뭐 남북한은 뭐 욕을 안 하나요? 그 욕 엄청나게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고구려하고 저 백제는 사실 같은 부역이잖아요. 예. 근데 그 삼국사기나 이런 걸 보면은 그 고구려가 백제를 두고서 뭐라 하냐면 백잔이라거든. 백잔. 그 백제의 백잔? 어떤 오랑캐, 백제의 어떤 잔적 이렇게 예. 보고 잔적. 얘기하는데 관객도대왕 비문에 나오는 뭐 예. 표현인데요. 그다음 그런 가운데 백제는 고구려를 왕을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 소수, 그다음 더벅머리 어린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장사, 큰뱀, 예. 그 큰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추류, 아주 추악한 무리 이런 식으로 아주 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추악한 무리 막 이러니까 북한 네. 북한 약간 언어가 좀 생각이 그렇습니다. 나는데요. 지금하고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금도 뭐 우리가 지금은 뭐 우리 쪽에서 이렇게 북한을 이렇게 막 심하게 욕하고 뭐 그런 예. 풍토는 좀 없지만 어쨌든 뭐 과거에도 보면 북개인이 빨갱이니 하고 뭐 그렇기도 하고 북한에서는 또 미제 앞잡이, 괴뢰도당, 철천지 원수, 역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예. 지금도 뭐 빨갱이하고 좌빨 뭐 이렇게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적개심 같은 게 이제 발산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네요. 근데 제 아무리 형제라도 등을 돌리면 원수가 되는 판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최치원의 표문을 보면 외교문서 보면 발해가 아까 얘기했듯이 고구려의 후신이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뭐냐면 예. 고구려의 미친 바람이 잠잠해진 뒤 자녀 세력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이름을 도둑질했다. 예. 옛날의 고구려가 지금의 발해로 바뀐 것을 알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삼국사기에도 그런 표현이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치원의 문집을 보면은 당나라 문화시중한테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인용을 했는데 고구려의 유민이 모여 북으로 그 태백산, 그 동모산인데 동모산 아래를 근거지로 해서 발해를 세웠다라는 표현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치원이가 그 발해를 두고 쌍욕을 하는 과정에서도 발해는 고구려의 후신이 분명하다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쌍욕 사이에서도 그 어떻게 보면 그 인과관계, 그 친연 관계를 아주 강하게 인정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되는 아주 그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가까워서 더 싫었던 건가요? 네. 뭐 세상 원래 형제들끼리 더 험하게 싸우잖아요. 최근에 느끼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가족끼리 다툼이라는 게 좀 더 험한 것 같아요. 그게 그 좀 심하게 그러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 그런 느낌 뭐 이런 게 좀 있고 또 가족끼리 또 배신하면 더 실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형제끼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 부부간에도 좀 상처도 더 많이 그렇잖아요. 받고. 그러니까 예.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가볍게 좀 해도 된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자꾸 뭐 칼을 꺼내거나 뭐 총을 꺼내거나 이런 식으로 예. 요즘은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살인도 저지르고 그래서 본능이 꿈틀거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모쪼록 가족 간에 좋은 말이 오가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남북한 사이가 좀 좋아져서 좋은 말이 오가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뭐 계속 답답한 말만 오고 가고 뭐 그런 네. 적이어서 그 어떻게 보면 화합의 날, 뭐 나날을 좀 학수고대하는 그런 측면, 뭐 그런 측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올해는 남북 관계 좋은 말만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네. 이 화합할 수 있도록 좀 그 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올해도 좀 좋은 얘기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시간에는 이 사교육 열풍에 사로잡힌 그 고려조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다음 뭐 이렇게 보면 그 사교육의 왕이 또 있었고 그래서 상까지 내렸던 기록도 있고 예. 그 고려 천재라는 이규보라는 분은 사수를 하면서도 그 억지 할 수 없이 이제 사수를 하면서도 결국 이제 합격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네. 예,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